중국이 은 수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. 다들 이렇게 생각했죠. 공급 줄면 가격 오른다. 당연한 거 아닌가? 근데 결과는요, 31% 폭락 하루 만에요. 이상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. 오, 떨어졌네. 저점 매수 기회 아니야? 잠깐만요. 그 판단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왜 중국이 수출 통제를 했는데 가격이 떨어졌는지, 그리고 이 폭락이 정말 우연인지, 오늘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2026년 1월 1일 중국 상무부가 버튼을 눌렀습니다. 은, 텅스텐, 안티모니 이 세 가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전면 시행한 겁니다. 25년간 유지되던 수출 할당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이제는 국가가 건별로 심사합니다. 국가가 지정한 기업만 수출할 수 있어요. 히토류 때와 똑같은 패턴입니다.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야 하잖아요. 실제로 시장도 그렇게 반응했습니다. 은값은 2024년 한 해 동안 63% 올랐고 2025년에는 83%더 올랐습니다.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했어요. 근데 1월 30일 하루 만에 31% 폭락했습니다.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? 표면적인 이유는 이겁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어요. 시장은 이걸 긴축 신호로 읽었습니다. 여기까지는 뉴스에서 다 나온 내용입니다.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. 이번 폭락의 숨은 주역은 중국 투기꾼들이었습니다. 최근 몇 달간 중국 투자자들이 금과 은 시장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. 그것도 레버리지로요.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주식 시장도 안 좋고 위안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중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돈을 넣을 곳이 없었어요. 문제는 레버리지입니다.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마진콜이 터집니다. 추가 증거금을 내야 하는데 못 내면 강제 청산이에요. 워시 지명 소식에 가격이 살짝 흔들리자 레버리지 투자자들에게 마진콜이 걸렸습니다. 강제 청산 물량이 쏟아지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 또 마진콜이 터지고 연쇄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. 46년 전 1980년 헌트 형제 사건 때와 똑같은 패턴입니다. 자,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. 그러면 지금 싸게 살 기회 아닌가요? 맞는 말입니다. 반은요. 은 시장의 펀더멘털을 보겠습니다. 실버 인스티튜트 자료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21년부터 5년 연속 공급 적자입니다.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하고 있어요. 특히 태양광 산업이 은을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. 전체 산업용 은 수요의 29%가 태양광입니다. 전자제품 제조의 23%, 반도체와 5G 장비에도 은이 필수입니다.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. 이건 맞습니다. 근데 문제가 있어요. 첫째, 투기 자금이 완전히 빠졌는지 아직 모릅니다. 추가 하락이 올 수 있어요. 둘째, 연준 긴축 기조가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. 워시가 인준되면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어요. 셋째,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. 이 폭락이 정말 우연일까요? 생각해보세요. 중국은 1월 1일에 수출 통제를 시행했습니다. 그리고 딱 한 달 뒤에 폭락이 왔어요.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. 은값이 너무 오르면 누가 손해일까요? 은을 가장 많이 쓰는 산업은 태양광입니다. 그리고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%를 만드는 나라가 어디입니까? 중국입니다. 은값이 너무 올라버리면 중국 태양광 산업의 원가가 올라갑니다.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요. 게다가 중국은 은을 무기로 쓰려는 겁니다. 무기는 아껴야 합니다. 평소에 값이 너무 올라버리면 정작 필요할 때 써먹을 카드가 없어요. 수출 통제의 진짜 목적은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. 공급망을 쥐는 겁니다. 필요할 때 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폭락이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. 값이 좀 빠져야 자기들 산업도 편하고 투기 세력도 정리되고 나중에 진짜 무기로 쓸 때 효과도 커지니까요.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게 우연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첫째, 단기 투자자라면 지금은 관망하세요. 둘째, 장기 투자자라면 분할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. 단, 레버리지는 절대 쓰지 마세요. 셋째,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은만 보지 마세요. 중국이 수출 통제를 건 건 은만이 아닙니다. 안티모니가 뭐냐고요? 미사일 유도 장치 방탄복 반도체 난연제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입니다. 미군 무기에 필수예요. 그리고 안티모니 가격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? 2019년 대비 400% 폭등했습니다. 중국이 밀반출한 사람한테 12년형을 때렸어요. 사법카드까지 꺼낸 겁니다. 은은 빙산의 일각입니다. 중국은 자원을 하나씩 무기로 바꾸고 있습니다. 히토류, 은, 안티모니, 텅스텐, 갈륨, 게르마늄 순서대로 카드를 꺼내고 있어요.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자원을 중국에서 들여옵니다.
평화의 시대가 끝났습니다. 자원이 무기가 된 시대가 왔어요. 은값이 떨어졌다고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. 왜 떨어졌는지, 누가 이익을 보는지, 다음에 뭐가 올지, 그걸 읽어야 합니다. 자원전략국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안티모니를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. 미국이 전쟁도 못하게 만드는 중국의 진짜 무기입니다.